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계속 그 무역계약 실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약과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몇 개만 한번 중요한 것만 체크해보고 바로 예, 국제무역 계약 관련되는 법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서의 작성자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물론 당사자는 셀러 바이어니까 둘 중에 누굴까요? 누구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은 음, 당사자끼리 합의 보면 된다. 그래서 셀러가 쓰든 바이어가 쓰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요. 무역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제목 있죠, 제목. 제목은 딱 법적으로 정해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없다 그랬고요. 세 번째,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계약서에 폼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고 그랬고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법적 기재사항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고 그랬고요. 그러나 다만 그건 있다고 그랬죠. 성립 요건, 그래서 당사자는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셀러로서 물건을 팔겠다. 너는 바이어로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들.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성립 요건 세 번째는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이 뭐다? 만약에 물품 매매 계약이라면 그 물품 명세가 나와 있겠죠.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만약에 라이센싱이다 그러면 라이센스를 하는 어떠한 로고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그쵸, 상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는요. 언어는 영어만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서명은 반드시 대표이사, 대표자, representative가 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상대방이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사인하는 사람이, 서명한 사람이 그때는 반드시 POA, Power of Attorney. 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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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어터니 위임장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국제무역 계약 관련되는 법규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무역 계약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국제무역 계약 관련되는 법규는 뭐가 있느냐? 자, 그럼 우리가 국제무역 계약 관련되는 법규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뭐냐면요. 각 나라별로 뭐 전 세계 그 국가가 한 240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라별로 법률이나 관습이나 상관행이나 조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 관련되는 법규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계약 관련되는 국제법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법률도 있지만은 뭐 당사자 간의 합의도 있을 테고 관습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강행법규나 당사자의 합의나 아니면 관습이나 조리나 규칙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집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른 거야. 아들이나 딸한테 아빠는 나가 놀아라. 엄마는 아니야 공부해라. 그랬을 때 누구 말이 우선이? 애들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이거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적용되는 거는 강행법규예요. 기존의 국가의 법률들. 그쵸?
그쵸? 국제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관습 이런 거 조리나 규칙이나 일반 관습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분쟁을 해결할 때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셀러 바이어 일방이 예를 들어 클레임을 제기했어요.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클레임에 관해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럼 며칠이 적용이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그다음에 강행법규에서도 법에서도 만약에 이러이러한 품목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한다 라고 얘기했다면 2주가 먼저라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달 이내 그렇지만 강행법규에 2주 그럼 2주가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국제 무역 관련되는 계약 관련되는 법규들이 많이 있다. 왜 있느냐? 이거는 나라별로 법률이나 아니면 관습이나 상관습 이런 것들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적용되는 수단, 적용되는 순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 뭐 할 때도 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 해석순위라는 게 그거예요. 가행법규를 먼저 적용해 보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적용이 되고 그게 없다면 관습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계약 관련되는 법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UN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줄여서요. CISG라고 얘기하고요. CISG라는 이 약어를 기억하기 힘드니까 별칭을 만들어졌어요. 비엔나 협약이다. 비엔나 협약. 협약을 우리는 보통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뜻밖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컨벤션 그러면 보통은 어떤 뭐 회의장이나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계약에서는 컨벤션 그러면 국제 협약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비엔나라는 이름을 썼느냐? 이 CISG 유엔 물품 계약을 한 통일 규칙이 1980년대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도시가 제정된 도시가 비엔나였어요. 오스트리아에. 그래가지고 일명 비엔나 협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만든 기구는 국제기구인 유엔이고요. 유엔의 국제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언스트럴. 거기서 만든 건데 제정을 한 건데요. 무역 계약에 관한 기본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조부터 101조까지인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당사자의 어떠한 그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청약이나 승낙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구제조치 이런 것들이 한 101조에 거쳐가지고 나와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개 모든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준거법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 사이에서만 계약이 체결될 때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히 준거법을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계약을 했다? 근데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시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비엔나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리하면 CIS 왜 중요하느냐? 대개 그 준거법으로 많이 쓴다.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 많이 쓴다. 왜요? 셀러하고 바이어가 일단은 국가가 다르잖아요. 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 간의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약에 관한 법이 다르니까 중국법을 뭐 미국법을 하자 한국법을 하자 서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거를 198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놔가지고 야 이거는 유엔에서 만든 거니까 어느 국가에 특별히 뭐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으니까 이거 쓰면 어떻겠니? 그걸 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인커텀지라는 거는요. 잠깐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냐면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운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커텀지라는 거는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어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정형화시켜 놓은 그러한 국제 규칙이 바로 인커텀지다. 그래서 인커텀지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서는 그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적어도 하다못해 가격을 그 거래되는 가격을 제품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제시할 때도 뭐 FOB다, CIF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커텀지는 꼭 필요하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 3번 외국 중재 판정에 관한 유엔 협약 일명 뉴욕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중재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었죠. 그렇죠? 그죠? 분쟁을 해결할 때 단심으로 끝나는 중재라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 중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재 판정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바이어한테 10만 불을 손해배상 받도록 판정이 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욕 협약이 있기 전까지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근데 협약이 생긴 다음에는 이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돈을 만약에 손해배상 안 해주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유엔 그에서 만든 중재 판정에 관한 뉴욕 협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무역계약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국제 그 법규들이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유엔에서 만든 CISG 무역계약에 관한 기본법. 이걸 우리는 준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인커텀지라는 거는 운송과 관련된 셀러바의 의무를 정형화시켜 놓은 국제규칙이다. 언제 많이 쓰느냐? 첫 번째는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가격 조건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어디까지의 비용을 포함해서 얼마다. 요 얘기는요, 나중에 한 일주일에 거쳐서 인커텀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뉴욕 협약, 중재 판정에 관한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일명 뉴욕 협약. 요거는요, 또 언제 말씀드리냐면, 중재를 말씀드릴 때, 클레임과 상사 중재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CIC라는 거, 비엔나 협약이라고 통칭하는, 이게 중요하구나. 중거법을 쓰는구나. 인커텀즈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서에 그 운송에 관한 의무를 기재할 때 인커텀지의 조건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중재 판정에 관한 그 집행력을 부여한 뉴욕 협약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나머지 얘기는 또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요. 콧물이 계속 흐르고 막 그래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요. 말도 좀 빨랐죠, 오늘? 예, 목소리 좀 부정확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매일매일 강의에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